실가가 어렵다고 하던데 30만원, 29만원 가격을 내세우면서 환자 유치에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축소된 걸까요? 임플란트 생산 실적은 전년 대비 6.6% 증가를 해서 2조 8,10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만 19.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치과의원 신규 개설은 2020년 757곳, 2024년 670여 줄어든 반면 폐업은 2020년 459곳으로 2024년 560곳으로 5년 연속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은 커지는데 폐업은 늘고 있다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환자들은 시술 한 번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죠. 임플란트 이 치료에는 진단, 발치, 뼈 상태, 심기, 기둥 연결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아래턱은 최소 2개월, 위턱은 3개월입니다. 여기에 뼈 이식이나 폼 부족하면 공간을 넓히기 위한 시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내용기획이 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코디네이터가 계약을 진행을 하고 중간에 원장이 바뀌거나 면을 닫으면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방치를 하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 규제 63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630여 건 중 부작용 관련 판정이 63.5%, 분쟁 유행을 하는 임플란트가 55.2%로 1위였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치료 비용 계획서를 제공한 경우가 39.3%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10명 중 6명은 상담사 말만 믿고 치료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비용과 기간을 서면 확인 없이 방문차만 늘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광고를 팔고 가격 상담하러 갔는데 뼈 이식 필요하다, 위탁 공간 수술이 필요하다, 비용이 2배가 될 수 있다는 점, 뼈 상태를 확인 후 새로 발견된 결손이나 해부학적 문제에 따라 계획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D CT 촬영 도중 뒤늦게 안 질환들이 분명 있을 수 있어서이죠. 예측 가능한 의료 항목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빼고 나중에 추가하는 방식, 설명 의무와 계약 투명성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피해 사례 중에는 의사가 아닌 보조 인력이 구강 상태를 확인 없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한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추가 비용 가격이 올라가서 불만이 생긴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로 어떤 계획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2024년 활동 채가는 28,830명, 예천년 1652것으로 24년 만에 82.1%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는 늘고 있는 건가요? 국민 1인당 치과 외래 진료 건수는 2008년 1.6회, 2022년 1회로 줄었습니다. 보험 보장률은 30여%,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 한 명에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이 돈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설명 시간은 줄고 미완료 치료는 늘기만 합니다. 2024년 임플란트 건강보험 진료비는 1조 1957억 원, 치과급여 항목 가운데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스케일링 부분 틀리 비교를 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입니다. 치과 수익 중심에 있으면서 분쟁이 핵심이 된 구조. 60대 환자가 임플란트 2개 계약을 하고 치료비를 성납을 하면서 첫 번째 식립소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서 건강 문제로 원장이 진료를 중단 후 개별 연락 없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병원을 찾아갔지만 진료 기록이 없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이건 극단적 사례가 아닙니다. 서류가 없으면 환자는 비용과 고통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잘 맞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으면 주위염이라는 질환이 생기게 되죠. 한번 받으면 끝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지만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잇몸 건강 상태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나사를 풀거나 관리 소홀로 뼈가 점차 소실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면 재수술로 이어질 수 있죠.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체내원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자 보내면 끝. 반응이 없으면 왜 안 오는지 상황에 따라 전화 또는 직접 설명할 체계가 없다는 점, 이것이 분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치과들이 신규를 늘리기 위해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 마케팅에 적지 않은 비용을 내고 있죠. 그렇다면 새 환자를 데려오는 것과 기존 환자 한 명 있는 것 중 어느 쪽이 손실이 더 클까요? 문제는 비용 자체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는지 처음부터 예견할 수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빠뜨릴 항목이 있었는지입니다. 환자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문수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제가 역시
비용 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 받던 날 묘이식, 위탁 높이, 보철물 종류에 따라 추가 시술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전문의의 구강 상태 점검 없이 의료 보조 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을 했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판단하지 않는 계획을 전달하고 계획에 어떤 추가 비용이 청구된 이 과정들 단순한 소통 실패가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근거로 결정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판단 도구 자체가 없어서 생긴 구조적 결함입니다. 임플란트 신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표면에 세균막이 포착될 때는 점막염이나 잇몸 염증이 생길 수 있죠. 이 경우 정기적으로 내원을 하여 전문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계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정을 체계적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통증이 생겨서 왔는데 이미 뼈 손실이 진행된 이후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전 잇몸 상태를 정밀하게 평가를 하고 선행 처치와 그에 따른 비용을 미리 계획해 포함해 시행하는 판단 과정이 있었다면 치료 도중 갑작스런 추가 청구도 줄고 실패율도 낮아질 수 있었다는 거죠. 판단적으로는 번쟁 예방을 위한 가시기 이전에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임상 도구이기도 하죠. 현실에서는 실패나 부작용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개소리 나빠서가 아닙니다. 최내원과 유지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죠. 상담 단계에서 뼈이식, 위탁뼈, 높이 확보, 항목화하여 비용 계약서를 만들고 의사 설명과 환자 동의 여부를 기록에 남기는 것, 장기 치료와 산발, 그리고 치료비를 별도 관리하는 맥락으로 운영하는 것, 원장이 휴가를 갔거나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운영위가 원상간 미완료 환자와의 연락이 끊기는 상황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전 고지되지 않은 추가 치료비 요구 등 단계별 계획서와 의사설명이 갖춰진 직관은 전문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이지만 근거 없는 비용 추가는 반발만 사게 됩니다. 제가 우격에 내색하는 기술보다는 치료 이후의 방문 연속성을 잃을 때입니다. 번쟁이 낼수록 신뢰는 무너지고 최내원은 줄고 현금 흐름이 흔들릴수록 문을 닫게 됩니다. 저가 광고로 들어온 환자가 추가 비용에 반발을 하고 환불을 예고하면 이미 써버린 치료비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 이건 탐욕이 아닙니다. 판단되기 없는 운영의 결과입니다. 신규 환자를 늘리기 위한 미완료를 먼저 끝까지 해결하는 것, 그것이 번쟁을 막고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당신은 제출 지점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결정 시점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자료, 장비, 인력, 포철 제작 이미 나갈 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치료비 낮출 수 있나요? 장비와 인력을 갖췄다면서 이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가격 경쟁으로 낮춰버리면 계산상 가격과 환자 기여 이익이 편해버립니다. 그러면 필요한 추가 수익으로 다시 비용을 올려야 하겠죠. 예를 들어 100명이 온다. 한 명당 300. 재수술이 없다는 계획을 세워도 5억. 장비, 상담, 실장, 채용, 나갈 돈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하루 100명 올 줄 알았는데 40명 오고 광고비, 직원 급여는 그대로이고 6개월 끝낼 줄 알았는데 염증, 버철, 다시 제작, 환불, 들어갈 단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잡기 위해 저저가 광고를 했는데 치료비는 훨씬 비싸지면 남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만 쌓이는 거죠. 과잉 진료 안 할 수 있을까요? 먹튀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판단 도구입니다. 미원료 탐계 현황은 어떻고 재제작, 보상, 환불, 충분한 비용이 내게 있는지 이런 걸 진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병원이 왜 적자일까요? 가물을 운영하면 무엇이 꼬여서 수익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결정은 스스로 하면 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